캘리포니아주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발령했던 봉쇄령이 전면 해제됐습니다. 일부 영업 제한이 완화된 가운데 LA 카운티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야외 식사 서비스를 재개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백신 부족 사태를 틈탄 백신 재고 관련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연방 하원이 중산층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자녀당 최고 $300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트랜스젠더의 군복무를 다시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오늘 상원으로 넘겨져 본격적인 심판이 조만간 시작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5일 월요일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11월 캘리포니아주 전역에 적용됐던 스테이 앳 홈 행정명령이 오늘 전면 해제됐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등은 여전히 고위험 단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지만 식당 야외 영업이 다시 허용되면서 그동안 제약이 많았던 일부 업종들은 일단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LA 카운티는 금요일부터 해제될 예정입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걷잡을 수 없는 코로나 확산세로 캘리포니아주 전체에 발령됐던 봉쇄 조치가 2개월여 만에 해제됐습니다. 남가주를 포함한 5개 권역의 중환자실 수용 능력이 앞으로 4주 내로 15%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당국이 봉쇄 규제를 풀기로 한 겁니다. Five regions that we have defined when we established our stay-at-home order last month. All regions effective immediately are no longer in the stay-at-home order. 대신 기존 카운티별 코로나 현황에 따라 제정하는 색깔별 4단계 경제활동 재개 가이드라인이 다시 적용됩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의 58개 카운티 중 무려 54개 카운티가 여전히 1단계인 보라색 단계에 속합니다. 보라색 단계여도 식당들의 야외 식사 서비스가 허용되고 미용실과 이발소 등도 제한적으로 영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각 카운티는 주와 별도로 경제 제재를 자체적으로 규정할 권한이 있지만 확진자가 가장 많은 LA 카운티도 봉쇄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미용실과 쇼핑몰 등은 수용 인원 25% 이내에서 오늘부터 영업이 가능하며 식당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야외 영업이 허용될 전망입니다. On Friday, as I noted, we'll issue a new health officer order that allows for restaurants to reopen for outdoor dining with occupancy limits and masking requirements for all staff. We will also on Friday rescind the hours of operation restrictions for non-essential businesses between the hours of 10 p.m. and 5 a.m. 이렇게 일부 업종들이 모처럼 제한에서 벗어나 영업 사정이 다소 나아질 전망이지만 재확산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당국은 확산세가 커지면 언제나 봉쇄령을 다시 발령할 수 있다며 봉쇄 완화 조치에도 방역 수칙을 계속 따라달라고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공급량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감이 고조되는 틈을 타 사기범들은 백신 재고를 가지고 있으니 서둘러 주문하고 또 백신 접종 대기 목록에도 올려준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기도 하는데 피해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 백신을 애타게 기다리는 주민들을 목표로 한 신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은 백신 접종이 지연되면서 코로나19 감염 공포감이 높아지자 이를 사기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백신 재고를 보유하고 있고 미국으로 빠르고 안전하게 배송이 가능하다며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사기 웹사이트에는 $250의 코로나 백신을 구입할 수 있다, 지금 주문하세요 등의 거짓 정보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With the start of COVID-19, I think we've always been seeing fraud, from the testing, now going into the vaccine. The problem is sometimes when you give your personal information out, you may not know that you're defrauded for a few months. 연방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전화를 걸어 백신 접종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려면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며 소셜번호나 계좌번호 등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백신 생산자들은 정부에게만 판매하고 있고 백신 접종은 주 정부가 허가한 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백신은 건강보험과 관계없이 무료이기 때문에 돈을 요구하는 전화, 이메일, 문자 메시지는 사기가 확실한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You're going to know, when it's available to you, when your turn is, where you can go get it. If they're asking you to pay money up front, if they're asking you to click on some sort of a website or link that you're not familiar with, that's a real red flag. 특히 의료진들은 불법적으로 구입한 백신을 주사할 경우 미확인된 물질로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순이나 비소 같은 독성 물질이 함유된 경우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건당국은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 차례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강조합니다. 연방수사국은 지난달 코로나 관련 허위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웹사이트 7만 곳을 폐쇄시켰으며 불법 제품 100만 개를 압류하고 190여 명을 체포하면서 단속을 더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코로나19 완치자가 지난 21일 백신을 맞고 수시간 뒤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플레이서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12월 말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이고 완치한 한 남성이 21일 백신을 맞고 수시간 뒤에 사망해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가 맞은 백신은 플레이서 카운티 보건당국에서 공급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어떤 백신을 맞았는지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숨진 주민에 대해 부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은 코로나 백신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병될 확률은 10만 분의 1로 매우 적은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확진 이력자도 재감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연방하원과 상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중산층 이하 가정에 자녀 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N에 따르면 이 법안은 연방국세청 IRS가 최소 1년 동안 6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300를 지급하고 6세에서 17세 자녀에게는 월 $250를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은 경기부양금과 마찬가지로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가정이며 소득이 높아질수록 지원금도 차등 감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구글 지도 위치 표시 기능에 조만간 코로나19 백신 센터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구글은 최근 지도에서 주변의 백신 위치 검색이 올해 초보다 5배 정도 급증했다며 실시간 위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센터 정보 표시 기능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글은 로컬 정부와 약국 등과 협력해 백신 센터 위치 외에도 백신 접종 대상과 예약 방법 등의 정보도 제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기능은 애리조나와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텍사스주 등 4개 주에서 먼저 도입되며 이후 다른 주와 또 카운티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앞서 구글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가짜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접종을 시작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정보 검색 시 백신 정보가 노출되도록 하는 백신 정보판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다시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해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뒤집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오늘 상원으로 넘어갈 예정이어서 2주 뒤부터는 본격적인 탄핵 심판이 진행됩니다.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늘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다시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금지했던 조치를 뒤집은 것이자 오바마 행정부 때 허용했던 정책으로 되돌아간 겁니다. What I'm doing is enabling all qualified Americans to serve their country in uniform and essentially restoring the situation that existed before with transgender personnel. 백악관은 성 정체성에 따라 누구도 군에서 분리되거나 쫓겨나서는 안 되며 그런 피해를 입은 사례는 재검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금지를 취소하는 취지로 백악관은 다양성과 포용력이 미국의 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President Biden believes that gender identity should not be a bar to military service and that America's strength is found in its diversity. America is stronger at home and around the world when it is inclusive. 인준 청문회 과정에서 이미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에 찬성 입장을 밝힌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성명을 내고 이번 조치는 해야 할 옳은 일이며 현명한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로써 파리 기후변화 협약 복귀와 세계 보건기구 탈퇴 중단을 포함해 주말을 뺀 취임 첫 사흘 동안 30개의 행정조치에 서명하는 등 트럼프 지우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전직 대통령들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트럼프가 한 건, 오바마와 조지 W. 부시 그리고 클린턴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하원에서 가결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오늘 중 상원으로 넘길 예정입니다. 원래는 상원으로 송부되면 다음 날부터 탄핵 재판이 시작되지만 이번엔 여야 합의에 따라 2주 뒤로 미뤄서 2월 둘째 주부터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메릴랜드주에서 편의점 직원으로 일하던 60대 한인 남성이 무장 강도단의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프린트 조지스 카운티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1시쯤 메릴랜드주 포트 워싱턴 지역의 푸드존 편의점에서 4인조 무장 강도단이 침입해 현금을 강탈했고 이 과정에서 편의점 직원인 66세의 한인 남성 장우영 씨가 강도로부터 총에 맞아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직후 경찰이 출동했지만 장 씨는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1일 용의자 4명을 모두 체포한 가운데 4명의 얼굴을 모두 공개하고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인구가 세계적으로 1억 명을 넘었습니다. 또 지금까지 200만 명 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도 유독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제약사 모더나가 영국과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백신을 적용시켜 봤더니 두 변이 사이에 효과가 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김정환 기자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첫 발생 1년여 만에 1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1.3%입니다. 통계 집계 사이트인 월드오미터는 오늘 새벽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가 1억 7만여 명, 누적 사망자 수도 214만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염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2,573만 명의 미국이었고 인도가 1,067만 명으로 2위, 브라질과 러시아, 영국이 뒤를 이었습니다.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까지 급속히 확산되자 각국에서 이동 제한 및 봉쇄 조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모든 회원국 입국자들에 대해 검사를 받도록 하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지역에서 오는 이들은 격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백신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며 제약사들을 향해 경고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The European Union will take any action required to protect its citizens and rights. 미국 바이오 기업 모더나는 미국 전염병 연구소와의 공동 실험 결과 자사 백신이 영국과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효과는 다소 떨어졌습니다. That the virus neutralizing antibodies to the original vaccine do cross-neutralize both the UK and the South African variant, but that the level of neutralization is down around sixfold for the South African one. 미국 전염병 연구소의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백신 접종 간격을 늘리면 더 많은 변이 바이러스를 일으킬 수 있다며 임상 시험에서 검증된 일정대로 접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환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마스크를 2개 착용할 경우 코로나19에 대한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마스크는 코로나19의 주된 감염 경로인 비말을 차단하는 용도로 쓰이는 만큼 2개를 착용하거나 마스크가 여러 겹으로 이루어졌을 때 전염 방지 효과를 향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일부 시험에서는 여러 겹의 마스크는 비말과 입자 차단율이 평균 최대 70%로 확인됐고 2개의 마스크 착용은 95%의 입자를 걸러내는 1개의 의료용 N95 마스크와 성능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현재 2겹 이상의 천 마스크를 착용해 코와 입, 턱 밑까지 덮으며 측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확인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인은행들이 한국음력설을 맞아 다음 주부터 일제히 설 무료 송금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오는 2월 4일부터 10일까지 한국을 비롯해 홍콩, 중국, 베트남, 대만으로 개인 송금을 하는 은행 고객에 한해 송금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은행은 2월 5일부터 11일까지 한국과 홍콩, 중국, 베트남, 인도, 파키스탄을 대상으로 무료 송금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CBB뱅크와 오픈뱅크 역시 각각 오는 2월 5일부터 11일까지 한국에 송금하는 은행 고객을 대상으로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코카콜라와 펩시에 이어 버드와이저도 미국 프로풋볼 NFL 슈퍼볼 광고에 불참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버드와이저를 생산하는 엔하우저 부시는 코로나19 팬데믹에 집중하기 위해 버드와이저가 1983년 이후 38년 만에 처음으로 슈퍼볼 중계에 TV 광고를 내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개했습니다. 대신 버드와이저는 보건 관련 비영리 기구와 협력해 TV에 책정된 광고 예산을 코로나19 백신 접종 캠페인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엔하우저 부시는 버드와이저를 제외한 다른 브랜드의 광고는 예정대로 지난해처럼 4분가량 내보낼 계획입니다. 한편 올해의 슈퍼볼은 다음 달 7일 플로리다주 템파의 레이먼드 제임스 스타디움에서 열리며 관중 입장은 총 2만 2천여 명으로 제한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은 성희롱에 해당되며 이를 대하는 서울시 직원들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권고했고 피해자 측은 관련자 처벌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는 인권위 직권조사가 사건의 실체를 밝혀줄 마지막 기회라고 호소해 왔습니다. 마지막 희망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 발표입니다. 사실 확인을 통해 우리 사회의 혼란을 잠재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6개월 만에 조사 결과를 내놓은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의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피해자의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또 서울시 직원들이 이를 묵인 방조했는지는 객관적 증거를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밝혔지만 박 전 시장과 피해자의 관계를 친밀하게 바라본 낮은 성인지 감수성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 방안, 2차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서울시에 권고했습니다. 조사 결과 발표 직후 피해자 측은 성희롱이 인정된 만큼 고소사실 누설과 관련된 사람들은 직을 내려놓고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2차 가해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여당의 사과도 촉구했습니다. 서울시 역시 오늘 인권위 조사 결과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년 6개월 징역형이 오늘 확정됐습니다. 가석방이 없으면 내년 7월까지 감옥에 있게 됩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 번 더 받을지 상고 마감 기한인 어제까지 이 부회장과 특검 모두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범죄 사실에 비해 징역 2년 6개월의 형량은 가볍지만 상고 이유로 삼을 만한 위법 사유는 없다며 재상고하지 않았습니다. 양측이 판결을 받아들이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은 상고 기간이 끝난 오늘 0시 확정됐습니다. 2017년 2월 이 부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약 4년 만입니다. 이 부회장은 앞서 2017년 2월 구속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때까지 약 1년간 복역했기 때문에 남은 형기는 1년 반입니다. 특별 사면이나 가석방 등 변수가 없다면 내년 7월까지 수감 생활을 해야 합니다. 다시 영어의 몸이 된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매개로 한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재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투자 등 회사 현안은 물론 오는 4월이 마감인 고 이건희 회장의 유산 상속세 문제도 옥중에서 해결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전직 외교관들이 주축인 공익법인인 외교협회가 3층에 새를 든 대안학교 학생들이 승강기를 못하게 갑질을 하고 있다는 소식 최근 전해드렸는데요. 보도 이후에도 협회 측이 입장을 바꾸지 않아 어제 외교부와 국회까지 중재에 나섰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전직 외교관들이 주축이 돼 만든 한국외교협회 건물 현관 앞에선 학생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이 있을 때는 승강기를 이용하게 해주세요. 작년 초 협회장이 바뀐 이후 갑자기 건물 3, 4층을 임대한 대안학교 학생들에게 엘리베이터와 중앙현관, 급기야 운동장까지 못 쓰게 해 갑질이란 비판을 받은 협회 측. 최근 MBC 보도와 관련해 최선을 다해 학교 측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냈었지만 달라진 건 전혀 없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20kg짜리 무거운 쌀포대를 들어 3층으로 옮깁니다. 매일매일 먹으니까. 그 학생들이 샌들이랑. 변호사를 통해 허락을 받아 지하 엘리베이터를 쓰는 경우엔 발걸음마저 조심해야 합니다. 네, 갈지 말고 말아도 당부라도. 외교협회 측은 여전히 임대 계약에 엘리베이터나 운동장 등이 포함돼 있지 않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이 엘리베이터를 멈추고 식당을 문제 삼고 운동장을 잠그고 이거 괴롭히기식으로 진행했거든요. 그동안 학교 측의 일방적인 통보만 했던 외교협회는 외교부 차관과 국회 외교통상위원장이 찾아오고 나서야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나마 취재진의 접근은 한사코 막았습니다. 일대일로 이야기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촬영 허가한 적 없습니다. 촬영 허가한 적 없어요. 가세요. 임대 계약이 아직 3년이나 남았는데도 사전 협의도 없이 엘리베이터를 못 쓰게 한 이유에 대해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언제든지 대표와 대화를 하겠다. 근데 자신의 어떤 애로점은 누가 대표인지 알 수가 없다. 외교협회 측은 학교 측이 정식 대표단을 꾸려오면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러시아 전역에서 벌어진 푸틴 대통령의 정적 알렉세이 나발리 석방 촉구 시위를 두고 미국과 러시아가 충돌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러시아에서는 지난 23일 구속 중인 나발리의 석방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전국에서 25만 명 이상이 시위에 참여했고 3,500명 이상이 체포됐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시위 억압을 비판했는데요. 국무부뿐 아니라 대사관과 정치권도 뒤이어 러시아 시위를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이에 즉각 반발했는데요. 푸틴 대통령 대변인은 미국 당국자들의 발언은 러시아에 대한 내정 간섭이고 러시아인의 불법을 부추기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도와 중국이 국경 문제로 대치 중인 가운데 양측 군인이 또 충돌해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인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충돌은 지난주 인도 북부 국경 지역인 나쿠라 인근에서 벌어졌는데요. 당국 관계자는 지난주 인도군이 나쿠라의 경계를 넘어 침범하려던 중국군을 막았고
이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충돌로 중국군 20여 명과 인도군 4명이 다쳤다고 전했는데요. 인도군은 성명을 통해 작은 충돌이 있었지만 양측 사령관에 의해 해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 언론은 부상자가 나온 마찰은 없었다면서 인도 측 보도를 부인했는데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서 제공할 정보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4년의 임기 동안 3만 번이 넘는 거짓말을 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자체 사실 검증 시스템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을 분석한 결과 재임 기간의 거짓 주장 또는 사실을 오도한 주장이 3만 573건에 달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중 거의 절반은 임기 마지막 해에 나온 것으로 임기 마지막 해에는 하루 평균 39건의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특정 한 분야가 아닌 모든 분야가 거짓말 소재가 됐다는데요.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가 단골 거짓말 소재가 됐고 2,500건이 넘는 코로나19 관련 거짓말을 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브라질에서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사망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번 달 사망자는 2만 2천여 명으로 지난달 사망자 2만 1천여 명을 이미 넘어섰는데요. 최근 사망자 추세를 고려하면 이달 사망자 수는 지난해 7월 이후 반년 만에 가장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이 계속되면서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지지율도 추락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브라질 20여 개 도시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실패와 백신 접종 지연 등을 이유로 보우소나루 대통령 탄핵 촉구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한편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3월까지 소속 정당을 결정하고 본격적으로 대선 출마를 준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이슈를 전해드리는 투데이 이슈톡 시간입니다. 중국은 최대 명절인 춘절을 앞두고 폭죽 때문에 늘 긴장한다는데요.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폭죽놀이에 사라진 맨홀 뚜껑입니다. 자, 이곳은 중국 수촨성 다저우시의 한 광장인데요. 갑자기 쾅 하는 폭발음과 함께 맨홀 뚜껑 여러 개가 허공으로 솟구칩니다. 아찔한 사고를 일으킨 범인이 누굴지 궁금한데요. CCTV에 범인이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흰색 상의를 입은 어린이가 맨홀 뚜껑에 난 구멍으로 폭죽을 집어넣은 뒤 화단으로 몸을 피하는 장면이 찍혔는데요. 어린이가 장난삼아 던진 폭죽 불꽃이 하수구 속 메탄가스와 만나 폭발을 일으킨 거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춘절 무렵 귀신을 쫓고 행운을 부른다는 의미에서 폭죽놀이를 즐기는 풍습이 있다는데요. 때문에 해마다 이렇게 아찔한 폭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관광객들의 일탈 행위, 뉴스에서도 자주 접하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러시아 인플루언서 발리에서 생긴 일. 자, 이곳은 여행자의 천국이라 불리는 인도네시아 발리의 한 항구인데요. 한 남성이 오토바이에서 수영복을 입고 묘기를 부리는 여성을 태우고 부두로 질주합니다. 자, 그런데 이 커플 오토바이와 함께 바다로 뛰어드는데요. 무모한 질주를 벌인 남성은 인스타그램 팔로워 490만 명을 거느린 러시아인 세르게이 코센코 씨입니다. 해당 영상을 본 발리 주민들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는데요. 가뜩이나 발리의 해양 쓰레기가 심각한데 이 오토바이를 바다에 버렸기 때문입니다. 발리 경찰은 환경법 위반 혐의로 정식 수사에 나서자 코센코 씨는 아이들을 돕기 위한 자선 활동이었다며 해명했는데요. 경찰은 코센코 씨가 최근 발리의 한 리조트에서 50명 이상 참석한 파티를 열었다는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결국 코센코 씨는 사과를 한 뒤 24일 발리에서 추방됐다고 하네요. 지난해 국내에서 태어난 판다 한 마리가 웬만한 아이돌 부럽지 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개구쟁이 아기 판다, 아빠 어디가?입니다.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에 사는 아기 판다 푸바오입니다. 건강검진을 위해 몸무게를 재는 중인데요. 사육사가 몸무게를 확인하고 바닥에 내려놓는 순간
푸바오가 사육사의 다리에 착 매달립니다. 앞발로 사육사 다리를 꽉 잡고 전혀 놓아줄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요. 마치 놀아달라고 때를 쓰는 것만 같죠? 어린아이 마냥 천진난만한 푸바오와 사육사의 환상의 호흡이 담긴 이 영상은 유튜브 조회수 430만 뷰를 넘는 등 전 세계 시청자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사랑스러운 푸바오와 눈이 마주친다면 사육사는 안 놀아줄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코로나19로 이동을 제한하는 나라가 늘면서 야생동물들의 활동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코로나 봉쇄령의 주인이 된 안경 원숭이. 안경을 쓴 듯한 생김새의 원숭이가 아기를 안은 채 먹이를 찾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곳 숲이 아닙니다. 해발 830m 높이 언덕에 있는 말레이시아의 관광지 페낭힐인데요. 코로나19로 이동 통제령에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기자 원숭이가 관광지까지 찾아왔다고 합니다. 멸종 위기종인 이 검은잎 원숭이 눈 주위에 하얀 털이 있어서 마치 안경을 쓴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안경 원숭이로도 불리는데요. 평소 안경 원숭이들이 새끼를 데리고 다니는 모습을 보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현재 말레이시아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8만 3천여 명인데요. 작년 여름까지만 해도 신규 확진자가 하루 10명 안팎이었지만 가을부터 확진자가 급증해 도심은 이동 통제령이 내려진 상태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한류 열풍에 힘입어서 K-푸드의 인기가 뜨겁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입니다. 고추장 김치버거 미국 본토 진출입니다. 붉은 소스를 바른 패티 아래에 하얀색 야채가 토핑으로 들어간 햄버거. 외형은 평범하지만 비밀이 있다는데요. 바로 한국인에게는 불변의 소울푸드인 고추장과 전통 음식인 백김치가 재료로 쓰였다고 합니다. 미국의 3대 버거 체인 중 하나인 쉐이크쉑이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한 달간 한정 판매한 한국식 메뉴가 인기를 얻자 지난 5일 본국에 출시했다고 하는데요. 이 고추장 치킨버거는 통가슴살을 저온 조리 방식으로 조리해 고추장 소스와 참깨로 달짝지근한 한국식 양념치킨 맛을 냈다고 합니다. 거기다 잘게 썬 백김치를 더해서 식감까지 고려했다고 하는데요. 감자튀김에는 케찹 대신 고추장과 마요네즈를 섞은 소스가 제공됐다고 합니다. 햄버거를 개발한 담당자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의 맛을 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는데요. 많은 분이 한국의 맛을 사랑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피곤하고 힐링이 필요할 때면 마사지 생각이 절로 나는데요.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2000년 이어온 식칼 마사지. 몸 위에 수건을 덮은 여성이 마사지를 받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여기서 등장하죠? 마사지사가 생고기를 썰 때나 쓰는 칼로 손님 온몸을 톡톡 두드리는데요. 우리에겐 생소하고 낯설지만 대만에선 인기 있는 식칼 마사지라고 합니다. 식칼 마사지는 2000년 전 고대 중국의 승려가 발명한 전통 있는 마사지법이라고 하는데요. 뭉툭해진 칼로 리드미컬하게 두드리면 스트레스 해소와 세포 재생까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특별한 칼을 사용해 힘 조절을 해서 하기 때문에 다칠 염려도 없다고 하는데요. 처음 이 마사지를 받는 사람들은 커다란 칼을 보고 지레 겁먹지만 만족도가 높아서 지인에게도 추천한다고 하네요.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월 25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